나올 수능 특강 쉽게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강사 빛나쌤이고요. 아따, 이 어려운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 오늘 빛나쌤과 공부해서 이 어려운 지문을 쉽게 이해한다면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단다. 수능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수능 특강 사회문화 9 투자 옵션 모형과 재고 투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글의 순서에 따라 문단별로 정리해 나갈 텐데요. 1문단 정리 들어갑니다. 자, 처음 시작이 반입니다. 1문단에서 독해 방향이 잡히니까요. 가장 집중해서 정리해야 할 문단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는 공장, 건물, 기계 등과 같이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중 토지와 노동 이해의 재화인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개념, 용어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문단입니다. 정리하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재, 아까 공장, 건물, 기계 등과 같이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중에서 토지와 노동 이해의 재화인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서 토지와 노동을 제외하면 앞에 얘기했던 공장, 기계 등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재, 공장, 기계를 늘리는 행위를 투자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개념을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기업이 자본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데, 현실은 다양한 제약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불확실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를 설명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글이 이제 첫 번째 문단인데, 여기서도 이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는 아까 자본재를 새로 구입하는 거였잖아요. 공장이라든가 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언제 하냐?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한다. 그런데 이런 투자는 이 불확실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인데, 그것을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투자는 공장이라든가 기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로 나눠서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딕시의 투자 옵션 모형을 설명합니다. 설비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고,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공장,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 또는 기존의 고정자본에 투자하여 고정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비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설비투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투자 설명 이론이다. 그럼 설비투자가 뭐냐? 공장, 기계 같은 고정자본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다. 또는 고정자본에 투자해서 고정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비투자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상, 설비투자 이게 뭐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투자 설명 이론이고, 설비투자는 이런 거구나. 자, 딕시의 투자 옵션 모형은 가격 변동, 환율,
경제정책, 정부의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등을 통해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현상을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자, 정리하자면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공장이나 기계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라는 거네요. 자,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있다고 하자. 가정을 한 건데요. 그림에서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시장에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가격을 X라 하자라고 하면서 정상 이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이윤이 0임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정상 이윤은 수입에서 기업이 얻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뺐을 때 이윤이 0임을, 다시 말해 정상 이윤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이 말은 이윤도 없지만 손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는 기업이 없는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뺀 값을 의미한데, 그게 0이라는 거죠.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X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 즉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의 추이를 좀 더 관찰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X, 가격 X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가격, 다시 말해 이익도 없지만 손해도 없는 그 가격을 X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X에 시장에 진입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손해는 보지 않으니까 이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진입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투자의 성질을 설명했는데 이 비가역성을 원인으로 제시했고요. 이런 원인 때문에 가격의 추이를 관찰한 후에 투자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윤도 없지만 손해도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손해가 나는 거고, 여기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자, 앞으로 내가 이게 이득이 날지 손해가 날지 좀 더 가격의 추이를 관찰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T0 이후에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어떨까요?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득이 난다는 거죠. 이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T1에서 투자를 실행해요. 자, T0에서 X였죠. 그러니까 T0에서는 이윤이 0이니까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상태인데, T1에서는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서 X2에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 X2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나는 지점이네요. 그래서 요때 T1에서 투자를 실행하면 이때 자동차 가격 X2를 T1에서 가격인 X2를 진입 가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같이, 여기 있는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가격이 X보다 낮다면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 그러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는 얘기는 손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은 과거의 가격 추이를 고려한 결과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 당연히 손해가 나니까 진입하지 않습니다. 가령 T2 시점, 자, 여기가 T2 시점이네요. T2 시점에 있는 기업은 T2 이전의 가격, T2 이전의 가격을 쭉 살펴봤더니 내가 정상 이윤이라고 정해진 이 X라는 가격보다 항상 낮아요. 항상 낮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진입을 했다면 나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거죠. 따라서
T2 이전의 가격 추이를 보고 시장 진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만약 가의 T1 시점에서 진입을 하려고 계획할 때 불확실성 때문에 T0에서 T1 사이의 가격, 여기 T0에서 T1 사이의 가격이 요만큼이죠. 가격 변동폭이 예전에 비해 더 커져서 T1 시점에서의 가격이 X2보다 커지면, 다시 말해 여기 T0와 T1 사이의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는 얘기는 X2보다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T1에서 더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기업은 가격이 떨어질 때 큰 손실을 생각해 시장 상황을 더 관망하면서 시장 진입을 계속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T1보다 가격이 더 높아졌다면 진입했을 때 더 많은 이득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득인데 그 다음에는 이 곡선을 봤더니 내리막이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이득인데 그 다음에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시점에서 내가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나중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때 큰 손실을 생각해서 시장 상황을 더 관망하면서 시장 진입을 계속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현상이다.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거죠. 자, 요 시점에서 T0 시점에서 정상이윤, 자, X라는 가격이라면 이때는 내가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 그런데 관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격이 오르나 봤더니 올라가요. T1 시점에서 올라갔을 때 요 X2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봤더니 요 곡선처럼 계속 X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 T2 시점까지 유지된다면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또 이번에는 T1 시점에서 지금 X2의 가격이 형성됐는데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한 요만큼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시장 진입을 미루게 되고,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현상을 설명한 게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문단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기업은 생산활동을 위해서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재고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화 상품을 의미하는데, 재고는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화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쵸? 자, 그 다음 기업은 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 불확실성이란 얘기가 또 나왔네요. 재고를 증가시키는 투자인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다. 이번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 투자를 증가시키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재고 투자를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은 재고 투자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재고 관리 비용은 없고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을 할 때 재고 관리 비용이 없어요.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수요량이 경기 변동이 좋을 때 또 안 좋을 때에 따라서 좋을 때는 많아지고 안 좋을 때는 적어지겠죠. 이럴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체증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 예상되더라도
기업에게는 한 번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일정 생산량을 여러 번에 걸쳐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내용이 좀 어렵네요. 그쵸? 특히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 단위당 생산 비용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체증하기 때문에 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한 번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일정 생산량을 여러 번 걸쳐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이 만든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를 들으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동일한 의자 100개를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의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 한 개를 짓는데 1000만 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공장을 일단 지어놓으면 이게 로봇으로 움직이는 공장이단 말이야.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 의자 한 개를 만들어 공장 하나를 지어서 의자 한 개를 만들 때 이 의자 한 개를 만들 때 든 비용은 10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2개를 만들었다면 비용은 5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자, 이 공장에서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비용은 다시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게 최대한 만들 수 있는 100개를 만들었다면 한 개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정 정도의 어떤 수량까지는 계속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101개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이 공장에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100개인데 101개를 만들려면 또 다른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1000만 원짜리. 그러면 100개에서 1개를 더 만들 때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이 101개를 만드는 시점에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자, 단위당 생산 비용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말해 100개에서 101개를 만드는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그쵸? 100개에서 101개가 늘어날수록 생산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자, 기업에서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101개를 만드는 것보다 평소에 100개를 여러 개 만들어 놨다가 100개 이상 수요가 요구될 때는 그 재고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은 생산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죠. 따라서 기업은 어느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느 시기에 110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기간에 걸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경기 팽창기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재고를 이용해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고 경기 후퇴기에는 재고를 축적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경기 팽창기에는 예를 들어 의자가 150개씩 나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경기 후퇴기에는 50개밖에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러나 이 기업에서는 항상 100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경기 후퇴기 50개밖에 팔리지 않는 순간에도 100개를 만들어서 50개의 재고를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경기 팽창기 150개가 요구되는 시점에 100개를 만들고 재고 50개를 활용해서 150개를 판매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고의 순 증가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을 지금 설명했는데 재고 투자를 원래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자, 50개밖에 팔리지 않는 순간에 100개를 만들어서 재고를 만들어 놨다가 경기 팽창기, 의자가 잘 팔리는 순간에는 그 재고를 활용해서 그 경기 팽창기에 모자란 수요를 충족해 낸다는 거죠. 그때 공장을 또 만들어서 50개를 생산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고를 쌓아놓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스무딩 이론이었고요. 이제 사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문단에서는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고, 또한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 판매량이 판매량이 원래 50이었다가 150으로 늘어났을 때, 스무딩 이론에서는 생산량의 변동이 없었죠. 생산량이 늘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자, 판매량이 늘 때, 150개로 늘 때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고, 실제 현실에서는 스무딩 이론과 달리 또한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판매량이 늘면 생산량이 늘었고, 스무딩 이론에서는 판매량이 늘었을 때 생산량은 늘 일정했죠. 판매량이 줄었을 때도 100개, 판매량이 늘었을 때도 100개, 생산량은 늘 똑같았는데 실제는 판매량이 늘면 생산량이 늘었고 판매량이 줄면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게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인데, 자,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과 재고 소진으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기반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 소진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재고 소진이라는 말은 재고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소진되는 것을 기피하는 모형이다. 자,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재고 소진으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기반한다. 무슨 말이냐면, 재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재고를 다 팔아버리면 기업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회피하려는, 그러니까 재고가 다 없어져서 내가 더 팔 수 있는 것을 못 팔게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수요량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따라서 재고가 내가 요만큼 쌓아놨는데 이게 다 소진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없잖아. 그러려면 재고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 시점이 기업은 수요량이 적을 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면 그때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만약 기업이 수요량을 잘못 예측해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해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기업은 가능했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여 장내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팔 수 있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팔면 시장의 점유율이 하락하게 돼. 내가 시장에서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못 팔게 돼. 그러면 나중에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져.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수요가 많이 증가할 때 재고를 소진해서 기업은 그 수요의 증가에 따라 생산을 늘려 재고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잘 팔릴 때 재고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게 팔릴 때는 적게 만들고 많이 팔릴 때는 많이 팔리는 게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다. 따라서 스무딩 이론은 늘
적게 팔릴 때 많이 만들고 많이 팔릴 때는 적게 만들었더라도 적게 팔릴 때 많이 만든 거 재고를 쓸 수 있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많이 팔릴 때 많이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투자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또 투자는 이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경제정책 수립과 경기 변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글을 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한 좀 그래도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이해했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 그쵸? 2번 기업은 미래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이윤을 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상황 아니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했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고 3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에 나가는 것에 대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 없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네요. 4번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기업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그것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5번 재고 소진 기피 모형에서는 물건 한 단위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변화를 근거로 아니죠. 물건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변화를 근거로 얘기한 건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 아니라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기억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했던 건데 자,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같을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였죠. 불확실성이 커져서 T0 시점 대비 T1 시점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면 자,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진입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T1 시점에서 진입하려는 기업의 진입 가격은 X2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같을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죠. 기업이 T0 이후에 기업의 진입을 결정하려는 이유는 T0에서 기업이 얻는 이윤이 시장 진입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윤이 비용보다 적으면 이윤이 난다는 건데 T0에서는 정상 이윤이었고 이윤이 제로였기 때문에 요 2번 설명이 틀렸네요. 그렇죠? 3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나와 같을 때 기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업은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가격인지를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 또는 나와 같을 때 T2 시점에서 기업의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T2 이전 시기의 자동차 가격 변화를 살펴본다고 했고요.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 또는 나와 같을 때 기업에 진입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기업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는 설비 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설비 투자는 비가역성. 한번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그 비가역성 때문에 기업은 그 투자에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입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기업에서 나가려고 할 때, 그쵸? 설비 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A는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이고, B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인데, 1번, A는 B와 달리 고정 자본의 비가역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를 설명한다 그랬는데, 자, 비가역성을 설명한 것은, 고려하는 것은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이죠. 그래서 A는 B와 달리 고정 자본의 비가역성을 배제했다.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를 설명한다라는 말이 틀렸고, 2번. B는 A와 달리 기업이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B가 아니라 A죠. B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시기를 자꾸 미루고 그래서 결국 투자가 안 일어나는 것은 A였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A와 B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는 행위를 실질적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그랬는데 B 같은 경우는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A에서는 자본재에 대한 기업의 투자, 그렇죠. 공장이나 기계에 대한 투자를 불확실성 때문에 미룬다라고 했었고 B에서는 재고량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불확실성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정답이네요. 5번 불확실성이 커지면 A에서는 기업의 투자, 설비 투자가 줄고 B에서는 기업의 재고 투자에 변동이 없다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일어나면 기업의 재고 투자가 늘어난다, 증가한다는 게 B의 내용이니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자,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에서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제 수요량을 자, A가 요 점선이네요. 요렇게 실제 수요량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기업의 예상 수요량을 B는 요점이네요. 요점인데 B는 기업의 예상 수요량이었습니다. 기업의 예상 수요량이었고 C는 기업의 예상 수요량에 따른 실제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요 C는 실제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C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요 C가 실제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자, T1 이전까지는 실제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이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요게 예상 수요량이었고, 그렇죠? 여기 실제 수요량, A가 실제 수요량이었고, B가 예상 수요량이었는데, 요 지점은 일치했다는 거예요. 0에서 T1까지는. 그렇죠? 불확실성으로 인해 T1에서 T2까지는 실제 수요량이 기업의 생산량 및 재고량보다 많아지게 됐습니다. 실제 수요량은 요 T1에서 T2에서는 이렇게 높았죠. 그런데 예상 수요량은 요만큼이었고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생산은 했었네요. 그러나 실제 수요량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 수요량보다 적으면 이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요 회사에서 다 제공하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때 재고가 좀 있었다면 재고를 요때 좀 많이 만들어 놨다면 그 재고로 실제 수요량에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는 재고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요때 재고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재고를 소진할 수 없어요.
자, 불확실성으로 인해 T1부터 T2까지는 실제 수요량이 0기업의 생산량 및 재고량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0기업은 T3 이후, 자, 요 T3 이후부터는 T1에서 T3까지의 경기 변동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요게 반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0기업은 T1에서 T2의 기간에 예상 수익을 초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T1에서 T2는 요만큼 예상을 했었죠. 요만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만큼 생산을 했고, 그쵸? 요 가장 낮게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보다 많이 생산을 했고 수요는 그거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요 생산된 거 다 판매했겠죠. 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0기업은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판매 경쟁에서, 그렇죠, 요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이때 다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뺏겼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를수록 0기업이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T1에서 T2로 갈수록, 자, 요때는 요만큼이 실제 수요량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생산한 양은 요 C만큼 생산했습니다. 요때도 마찬가지 실제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했기 때문에 재고가 없었고요. 요때도 마찬가지 재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를수록 0기업이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은 들지 않겠죠. 그쵸? 그 다음에 0기업은 재고 소진으로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T1부터 T2 기간 동안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재고 소진으로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재고 소진으로 수익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T1부터 T2 기간 동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자, T1에서 T2 기간,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때 오히려 재고를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재고는 쌓이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0기업은 T2에서 T3까지 시기에서 실제 수요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을 고려하여 T3 이후 경기 팽창기에서 생산량을 T1부터 T2까지 시기에서의 생산량보다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T2에서 T3 시기를 봤더니 실제 수요량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예상했던 것은 요만큼이에요. B. 맨 위에 있는 선이 예상했던 거고, 실제 생산량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만들었죠. 왜냐면,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은, 후퇴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만들고, 팽창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이때 재고를 늘릴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후퇴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판매한 것은 더 안 됐죠. 그렇죠? 실제 수요량이 더 적었기 때문에 이게 재고가 남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시기에 T1과 T2 시기에서는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은 팽창기에는 오히려 생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생산을 늘리는 거니까 T1부터 T2 시기에서의 생산량보다 감소시킬 것이다. 팽창기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은 재고 소진 깊이 모형과 맞지 않으니까 5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자, 실제 예상했던 것은 요만큼이야. 그런데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더 적게 생산하고, 실제로 예상한 건 요 B만큼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게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될 때 생산량을 늘리고, 그때 오히려 재고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게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이다. 그게 실제 현실에 맞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